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46강이고요. 엑셀 다루기로 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엑셀에 대한 익스포트에 대한 내용만을 다룰 것 같아요. 네, 익스포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음,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DB 사용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서 뭐 액세스 DB를 했는데 OLEDB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서 뭐 쿼리를 날려보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받아보고 뭐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무에서 좀 쓰다 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기 공장이나 뭐 이런 데 쪽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엑셀이 되겠죠. 엑셀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표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데이터들은 엑셀로 익스포트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 예전에 있던 장비 쪽에서도 장비에 있던 로우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서 그런 것들 엑셀로 다 뽑았었고요. 그리고 로그 같은 것도 로그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설비 알람 같은 거 그런 것도 발생하면 엑셀로 다 뽑아가지고 뭐 뽑아 달라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번에 넘어온 뭐 MES 쪽도 관계된 부분도 어, 화면마다 익스포트 기능이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엑셀로 익스포트를 해달라는 요청은 정말 많아요. 분석을 해서 이제 위쪽에다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능들까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익스포트 하는 부분만 좀 다루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익스포트 하는 부분만. 네. 원래 엑셀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 강의 자체를 나름 되게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익스포트에 대해서 조금, 음,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순서대로 쭉 하려다 보니, 엄청 늦어졌네요. 이번에 드디어 엑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DB를 먼저 안 하고 엑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뭐,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순서대로 다루려고 DB에 대한 내용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엑셀로 가공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 짰을 때 엑셀을 불러다가 데이터를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엑셀로 다시 익스포트하는 요런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완전 노가다 형태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 느낌일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방법이랑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약간은 해봤어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형태가 뭐가 있냐면, 엑셀에 보면은, 컴 쪽에 보면 API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인터럽 엑셀이라 그래서 DLL이 있어요.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 쓰면 우리 엑셀 열듯이 엑셀 파일 돼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 형태로 돼 있고 시트를 찾아가서 순서대로 찾아가서 그 시트를 테이블 형태로 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장할 수도 있고 뭐 다시 어 그쵸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이 컴 API를 쓰려고 시작하면서부터 엑셀 파일을 열어요. 열고, 엑셀을 저장하고 뭐 이럴 때 다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종료를 제대로 안 시킨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열려고 하면은, 이제 쓰고 있는 엑셀 파일이다, 라고 해서, 엑셀 파일을 읽을 수는 있지만, 뭐, 수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넣어야 되는 파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복사해서 쓰든지 뭐 못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단점이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OLEDB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DB 저장할 때 보면 OLEDB 썼었죠. 이거.
우리 이거 할 때 OLEDB 써서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엑셀에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보낼 때 잠시 써서 보내게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이블 구조라든지 이런 걸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날리려면 소스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소스 분석을 다 하기에는 조금 귀찮아집니다. 요거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만 갖다 쓰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OLEDB를 쓰기 때문에 버전별로 다 따로 있기는 해요. 엑셀 버전별로 선언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사파 같은 느낌인데 그냥 CSV라는 파일이 있어요. 엑셀에 보면 이거 CSV 파일이 엑셀 파일은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엑셀에서 읽을 때 엑셀 시트별로 구분이 돼서 들어와요. 기본적으로는 콤마를 기준으로 엑셀 시트가 구분이 바로 돼요. CSV로 하면. 그래서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CSV로 저장을 하면 엑셀에서 로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파일 같은 경우는 뭐 글자 폰트라든지 서식이 아예 안 들어간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SV는 그냥 그 뒤에 확장자를 txt나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메모장에서 열어도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CSV로 해서 메모장으로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 파일이기는 한데 엑셀에서 읽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엑셀 포맷은 아니에요. CSV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저장할 때는 그냥 스트림라이트 써가지고 쭉 저장하면 돼요. 네, 쉽죠. 그래서 보통 로그 같은 경우를 CSV 형태로 쓰면 그냥 스트림라이트로 계속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 때는 CSV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가를 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약간 추가를 해볼 건데 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 데이터 다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익스포트 시킬 거예요. 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포트 버튼만 하나 추가해서 만들 거예요. 만들 거기 때문에 별도로 UI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UI 만드는 시간이 줄 것 같았는데 잡소리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네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거를 했었죠. DB 사용하는 거를 조금 했었어요. 이거 봐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예제 같은 거 한번 날려가지고 라이컴을 써서 뭐 구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요 나온 데이터들을 익스포트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요런 게 되게 애매한데 일단 간단하게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죠. 버튼을 추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튼 이름은 엑셀 익스포트라고 해주면 되죠. btn 익스포트 y 빼고 그 다음에 버튼의 명칭은 exp 익스포트 다 안 들어가면 조금 더 늘려서 네, 요 정도면 돼요. 이거 따로 안 만들 뭐 이벤트도 별도로 주기 싫으면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죠. 엑셀 익스포트 진행. 네, 요렇게 쓸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뭘 할 거냐면 일단 엑셀 익스포트를 하려면 불러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러오는 부분. 불러오는 부분은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그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한번 쓸 거예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가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겠죠.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썼듯이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그냥 땡겨다가 바로 쓸 겁니다.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아마 그 저거 할 때였던 것 같아요. XML 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냥 땡겨 놓고요. 이름은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형태랑 비슷하게 save 파일 sf 다이얼로그 네 요렇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썼던 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그냥 save 파일 다이얼로그를
인터넷 해서 app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 패스. 자, 요거는 시작하는 데를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해서 파일 네임은 요게 조금 애매한데 요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할까 말까 고민인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요. 항상 그랬는데 항상 고비는 항상 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는 일이 쏟아집니다. 항상. 왜냐면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고 그쪽 고객 쪽 입장에서도 뭐 저희 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안정화가 끝나야 되고 막 안 그러면 계속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덜 돼 있는 것들이랑 뭐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랑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져요. 한가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네요.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소스 검증 같은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조금 오래 걸려요. 집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 지치기도 하고 주말에는 애들이랑 또 조금 놀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애들도 좀 커가는데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못 놀아주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네요. 준비는 계속 하는데 집에 올 때마다도 조금씩 하고 뭐 이러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OLEDB로 익스포트 하는 부분이 조금 찾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네,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선언한 거를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기다 속성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가 OK이면은 요 속성 값들을 데이터 그리드에 있는 값이랑 같이 결국에 여기에 파일 경로랑 저장할 파일 경로랑 파일명이겠죠. 그리고 저장할 데이터들 합쳐가지고 어디로 보낼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기는. 하지만 이게 메인이겠죠? 여기가 다예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로딩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준비는 계속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거의 안 쉬웠어요. 네, 익스포트를 해서 여기 보면은 뭐 파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파일 이런 게 있는데 바탕화면에 여기 원래 문서 저장하던데 뭐 111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뭐 파일 패스 파일 경로가 나오죠. 아까 저장했던 그 파일 경로들이 다 나오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데이터들 테이블 가지고 올 거잖아요. 데이터 소스 전체를 넘겨도 되는데 그냥 테이블 단위로 저장을 하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결론은 이제 요거를 살짝 백엔드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장하는 코드들이요. UI랑 관계없는 소스들입니다. 소스들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네, 대항목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아무데나 지어주셔도 되는데 원래 엑셀 익스포트 원래는 엑셀 익스큐트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스큐트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지으면 되겠죠? 왜냐면 엑셀에 대한 제어를 그냥 다 한 군데 몰아놓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시간도 안 되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어쨌든 익스포트 관련된 것들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음, 아니다, 익스포트. 요렇게 해서, 컴, 엑셀, 그 다음에 CSV.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좀 전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요거 아니고, 요거. 네, 좀 전에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여기 com API 쓰는 부분이랑, OLEDB 쓰는 부분이랑, CSV 쓰는 부분. 요렇게 세 가지를 한 코드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호출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코딩을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거든요.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가지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엑셀 콤 API를 사용하는 부분 제가 복사해서 바로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엑셀 콤 API를 쓰게 돼 있는데 일단 선언이 안 돼요. 처음에 있으면 선언이 안 돼 있죠 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선언하려고 유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엑셀 익스포트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갖고 오냐? 참조를 하나 걸어 주셔야 돼요. 네, 참조를 하나 걸어 주셔야 되고요. 콤 쪽에 보면 엑셀이라고 치면 엑셀을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엑셀 16, 엑셀 16이 될 수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엑셀을 사용하기 위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불러주시면 여기에 오피스 인터럽 엑셀이라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요거 다 쓰려면 너무 길죠.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줄여서 쓰려고 유징에다가 하나 더 넣은 거죠. 그 우리 변수 선언하듯이 네, 그냥 엑셀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에서 이거를 선언을 안 하면은 이 오피스 부분들은 다 빠져요. C샵이나 뭐 이런 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인터럽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엑셀 있죠. 요까지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녀석을 그냥 엑셀로 통칭해서 쓰겠다 라고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유징.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얘를 호출할 건데 결국에는 UI에서 얘를 호출할 건데 얘를 호출하면서 아까 보면은 파일 패스랑 데이터베이스 값들을 받아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엑셀 어플리케이션이랑 엑셀 워크북 엑셀 실행하는 거죠. 엑셀 실행하고 엑셀 워크시트 요거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완전 직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하나 저장하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원래 외부에서 안 쓰려고 일부러 어,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놨는데 퍼블릭으로 잠시만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엑셀 exe를 선언을 해주고요. 아까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이거 쓸 거예요. 쓰는데 뭐 했냐면 요거 만들었죠. 만들어서 뭘 넣어줄 거냐. 파일 패스 넣어주고 데이터 테이블 넣어주고 요게 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오브젝트를 바로 불러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 있더라? 타스크 쪽이었나? 인터럽트 서비스 뭐 그거였는데. 잠깐만요. 네, 이거를 그냥 갖다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다. 네, 인터럽트 런타임 서비스 쪽에 있어요. 시스템 쪽에 보면 인터럽트 런타임 서비스 쪽에 있는데 이거 왜 바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네, 바로 선언이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선언을 하겠어요. 네, 날라갔죠? 그래서 요걸로 일단 저장을 먼저 시킬게요. 이거 왜냐면 테스트 때문에 하는 거라서 결과를 먼저 보고 네,
값을 불러오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러온 값들을 익스포트를 해서 당화면에 여기다가 별게 다 튀어나오네요. 별게 다 튀어나오네요. 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거구나. 네. 여기 보면은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이걸 돌려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확장자가 안 열리는데 이거는 잠깐만 XLX인가? 그치. 요거 안 열리면은 고라파지인데 열리는 거야. 제가 요런 것 때문에 이게 확장자명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거를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확장자명을. 뒤에서 그냥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 파일명만 가지고 올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엑셀 실행 파일이겠죠. 그리고 요게 시트예요. 요거를 추가를 하면 시트가 추가가 되죠.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직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갖고 오고요. 그 다음 워크북을 갖고 오고요. 그 안에 워크시트를 갖고 와요. 순서대로요.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워크북에다가 때려 박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다가 워크시트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첫 번째 걸 무조건 찾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요새 많이 하는 의식의 흐름대로 쭉 찾아가면 돼요. 엑셀 열어가지고 워크북이고 이놈 북에서 첫 번째 시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줄부터 쭉 테이블 넣듯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보시면 데이터 넣을 때도 보면은 로우랑 컬럼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로우 기준으로 찾고 컬럼 기준으로 찾아서 다 밀어 넣어요. 그냥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다 밀어 넣어요. 네, 간단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폼문을 써서 한번 집어넣은 거고요. 이거 한번 풀고 해보시면 똑같은데 요거는 폼문을 가지고 만든 거고 요건 포이치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코드는 똑같아요. 똑같은 코드인데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입맛대로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권장은 개인적으로는 포이치문을 조금 더 좋아해요. 폼문은 어쨌든 숫자로 돌는 친구기 때문에 네, 차이 없어요. 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엑셀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저장이 되면은 종료를 하고 종료가 되면 정상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정상 종료가 안 되면 실패를 했다라고 하고 익셉션 내용을 찍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이 파이널리 들어왔잖아요. 파이널리 같은 경우는 코드를 실행할 때 요 함수 내에서는 무조건 실행을 하고 맞춰야 된다. 끝내기 전에는 무조건 실행을 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가지고 있던 리소스들을 해제시켜주는 여기 보면은 그냥 널로 다 만들어주는 친구들입니다. 오브젝트들을 널이 아니면 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가비지 쪽에서 관리가 되죠. 네, 원래라면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이게 중간에 뭐가 문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만약에 익셉션이 터져가지고 그냥 죽잖아요. 그냥 죽으면 엑셀이 열려있는 상태로 죽어요. 문서를 닫지를 않아요. 닫지를 않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이 엑셀에 대해서 뭐 다시 로딩을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거나 수정을 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쓸 경우에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쓸 경우에는 항상 리소스 해제를 시켜 주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네, 쓸데없는 부분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찾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엑셀 콤 API를 쓰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OLEDB를 쓰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할까 말까 싶은데 엄청 귀찮아졌어요. OLEDB 우리가 저번에 쓸 때 뭐 썼냐면 쿼리 썼죠, 쿼리. 그죠?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쫙 뜯죠. OLEDB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1.12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8 버전인가? 뭐 따로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 해놨나 모르겠다. 얘도 하나밖에 안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9버전, 요새 9버전 쓰는 거 없죠. 윈도우도 지원 안 되니까 엑셀도 9버전 쓰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면 프로바이더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옛날 버전 쓰는 엑셀.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선언을 하면 되고요. 거의 비슷해요. 앞쪽은. 뒤쪽이 조금, 그러니까 속성들이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OLEDB 쓸 때는 프로바이더를 저것만 썼죠. 경로랑 뭐 이런 것만 썼죠. 근데 엑셀 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가요. 뒤에. 속성 값들이 좀 더 들어가요. 이거 속성만 따로 정의해 놓은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안 찾아볼래요. 객체 지향이라는 거, 컴포넌트라는 것들, 그냥 코드별로 나눠놨다는 거죠. 결론은 쓰기 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만 달아놨어요. 이게 어떤 함수다라는 것만 조금 달아놨어요. 이거는 위에 있던 전역으로 있던 걸 제가 빼버려가지고. 네. 굵직굵직하게만 달아놨어요. 그래서 대충 설명들만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도는 친구냐면, 쿼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죠? 쿼리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밀어넣고 있어요. 인설트 시켜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함수들이 복잡해지죠. 쿼리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도 밀어넣어야 되고 네, 헤더 쪽 쿼리 만들어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로우 쪽도 하나씩 다 만들어서 로우 쿼리도 안에 보면은 로우들을 입력할 건데 로우에 대한 인설트 쿼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 쿼리에 대한 밸류 값을 집어넣고요. 걔를 실행시키고 요거를 반복을 해줘요.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쿼리 불러오는 거, 형변환, OLED 형변환하는 부분들. 여기에서는 쿼리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형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형 지정해주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네. 조금 귀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다 신경 쓰시지 말라고 제가 어, 요거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얘로 호출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뭐였냐면 API였죠. 콤 API 호출하는 거였고 이거는 OLEDB로 호출하는 겁니다. 네, 그냥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결국엔 선물을 하나 드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한데 쓰시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쓰시고 하시면 돼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검색해 보시면 더 좋은 거 훨씬 많죠. 두 번째 거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맞나? 이거 맞겠지? 이거 못 연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닌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지웠다가 아니네. 얘도 이거 엑셀 파일 확장자를 잘못 적었나? 이걸로 다시. 네, 열렸네요. 깔끔하게 들어갔죠? 아까보다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별 차이 안 나긴 하는데 형태는 똑같죠. 근데 여기는 시트가 아니고 테이블로 돼 있습니다. 테이블 명칭을 때려 박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차이는 안 나는데 안에 도는 거는 차이가 있죠. 이거 올릴 때는 제가 XLX로 해야 되겠다. 이거 말고 콤에서 호출할 때 네, 이것도 간만에 하니까 정신없네요. 못 따라가겠네. 자, 두 번째 OLEDB를 가지고 했어요. 이것도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CSV 파일을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기존에 스트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 스트림 했던 적이 있는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파일
파일을 가지고 스트림 라이트 같은 거 해서, 그죠? 라이트 올 이거 해서 그냥 밀어 넣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이 코드는 별거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뭐 안에서 지정할까 싶은데 얘는 CSV로 지정을 해야 읽힐 거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스트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봐주세요. 결국에는 그거를 조금 더 넣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결국에 뭐냐면 밀어 넣는 거죠. 온라인 해가지고 라인을 쭉 밀어 넣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대신에 파일을, 그러니까는 이 테이블을 콤마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에 보면 우리 테이블 값 있을 거잖아요. 테이블 값. 여기 보면 결과가 여기 안 보이는구나. 테이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 약간 뭐였지? 보고 할까요? 이거 때문에 일어났구나. 네, 테이블 값이 있으면 저거를 그냥 콤마로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별 내용은 아니고. 요즘 다들 힘드신데, 저도 가끔씩 댓글 하나씩 보면서 메모장에 볼까?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되게 많거든요. 요새도 그렇고, 계속 일도 그렇고, 뭐 집안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항상 힘을 얻고 있어요. 결국에 아이디, 뭐 단어, 의미, 문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콤마로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 띄워 놓은 건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줄 바꿔서,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R, O, U, G, G, 뭐, A, D, 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달아놓은 거예요. 2, 3, 4. 결국에 이 스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스트림을. 이런 식으로 쭉 첫 번째 거 다 만들고 두 번째 거 다 만들고 뭐 세 번째 거 만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확장자는 CSV인 거죠.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거를 CSV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능은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뭐 엑셀 CSV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파일 패스를 들고 와서 저장을 하겠죠. 파일명은 쭉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CSV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아요. 형태는 3개 다 똑같이 가져갔어요. 쓰기 편하게 하려고 입맛대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거 받으셔가지고 실무에서 갖다 쓰시면 돼요. 익스포트 쫙 하면 돼요. 싹 편해! 뭐 이런 거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3번을 저장을 할 건데 이거는 CSV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없앨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제목만 쭉 적고요. 근데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자체가 그렇게 안 생겨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소스 전체를 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 CSV 쪽만 CS 쪽만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쓰려고 그런 게 아니지. CSV TXT로 할까요? TXT로 하지 뭐. TXT로 먼저 할게요. 이거 그냥 스트림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스트림으로. 이 끝났는지를 모르겠네. 자, 스트림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스트림으로 저장을 했어요. 스트림으로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텍스트 파일 있죠. 이거를 열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쵸? 1, 2, 3, 4, 5, 6, 7, 8, 50 이건 줄 바뀌어서 내려간 거고 그러다 이렇게 쭉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보면 콤마가 찍혀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엑셀에서 CSV로 나눠 놓으면 자동으로 읽을 거예요. 이렇게 엑셀 파일처럼 생기게 됐죠. 갑자기. 그래서 얘를 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불러줬죠? 불러줬죠? 근데 뭔가 요거가 바로 CSV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콤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파일에 콤마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CSV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스트림을 읽으면서 콤마를 빼든가 아니면은
콤마를 없는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요거는 주의를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항상.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저희 하려고 그랬던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눠 놨어요. 그리고 쓸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찾아서 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놈을 만들어 놨잖아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네, 다 막아버릴 겁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다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놈만 만드시죠. 한 놈만. 우리는 한 놈만 패. 일단은 타입이 지정이 될 거고. 자, 이제 하나 정도는 제가 코딩을 하면 되겠죠. 스트링으로 해서 결과값을 반환을 할 거예요. 셀 익스포트 멋있게 쫙.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다 쓰기 싫으니까 이거 그냥 써야 되겠다. 똑같이 쓸 건데 마지막에 인자를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익스포트 타입을 집어넣을 거고요. 익스포트 타입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지? 표기법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요. 카멜 표기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네이크 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놈을 넣었으니까 스위치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냥 호출만 시켜줄 거예요. 호출만. 이거 뭐냐면 세이브 엑셀 이 아니고 컴 API를 호출을 할 건데 인자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하나 넣고 외부에서 얘만 호출하면 되겠죠. 이거 일단은 외부에서 호출하는 놈도 에러는 막아놓고 네, 얘도 똑같겠죠. 세이브 엑셀 엑셀에 OLEDB 들어갈 거고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save csv 똑같이 그러면 호출할 때 얘로만 호출하고 요거 그대로 넣어주고 요것만 만들면 되죠. 인원만 주면 돼요. 얘를 이제 콤을 이용해서 호출할 건지 OLEDB를 이용해서 호출할 건지 아니면 CSV 파일 형태로 호출할 건지만 적으면 되고요. 뭔가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자한테는 항상 작업자랑 개발자랑 또 틀리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죽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냥 뭐 관리자한테 아무 이유 없이 이거 관리자한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끝. 이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얘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쪽에다 보면 전부 다 넣어놨어요. 이것들. 익스포트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익스포트 석세스를 반환하게 해놨고요. 이걸 여기서 리턴하죠. 파이널 끝나고 리턴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실패일 뜨면서 왜 실패했는지 이렇게 반환을 하게 해놨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여기 보면은 정상적으로 끝나면 석세스,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게 해놨어요. 당연히 CSV 쪽도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아까는 그냥 지나갔죠. 제가 설명도 안 했어요. 일부러. 여기도 정상적으로 끝나면 정상적이다 아니다 라고 반환은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좀 더 세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세세하게는 찾아서 하면 되겠죠. 요거를 어차피 리턴 받아서 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받아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호출한 놈한테 다시 보내는 거죠. 얘 호출은 당연히 UI에서 할 겁니다.
UI에서 이놈이 할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뜨겠죠. 리절트 값이 뜰 거예요. 네. 진행하는 부분 다 만들었죠, 이거. 근데 뭐가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호출이 빠졌죠. EXC 엑셀에서 익스포트 이거 아닌데? 타입이 빠졌네. 타입 이제 아니야, 타입. 엑셀 EXE 요걸로 호출해서 타입. 그래서 뭐 원하는 거 쓰면 되겠죠. 뭐 아까 다 쓰면 돼요. 콤을 쓰던 OLEDB를 쓰던 이런 식으로. 이거 3개 다 만들어 놓을까요? 3개 다 안 만들어도 되겠다. 여기다가 속성값 주게 해놓죠 뭐. 속성값 줘가지고 이놈 타입 요거를 바꿔가면서 쓰면 되겠네. 아, 이 보여주려면 어차피 다 만들어야 되나? 그러네요. 어차피 다 만들어야 되네. 똑같네. 네, 똑같네. 차이는 안 납니다. 예, 잠깐만. 이게 아니고 API 콤 먼저 쓰고 OLEDB 쓰고 이렇게 쓸 건데 요거는 일단은 친절하게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타입을 밀어 넣어 주시고 요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뭐였지? 메시지 박스 쇼 끝나면 하나 띄워주죠 뭐 친하게 요렇게 원래는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끝났다고 확인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짤 거예요. 요거 끝난 것 같은데 이거를 쓰시면 그냥 다 복사해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저도 딴 데서 쓸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처음 만든 거기는 한데 뭐 테스트 이렇게 끝났죠? 석세스라고 넘겨왔죠. 이제 끝난 거네요. 이제 알려주네. 안 알려줬잖아요. 이제 알려주네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에러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쫙 하면 아까처럼 DB에 있는 내용들이 엑셀로 이렇게 쭉 익스포트를 되게 됩니다. 네. 이게 한번 쭉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코드를 이렇게 쭉 다 쓰질 않았잖아요. 코드 만드는 과정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은 애매하네요.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과정들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짤 수는 있죠. 지금 보면은 뭐랬냐면 이거 그냥 다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손 안 대셔도 돼요. 이거 필요하신 부분은 나중에 찾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코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몰라도 상관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 컨트롤 C, 컨트롤 V 몽창 다 하셔가지고 선언하는 부분 에러가 뜰 테니까 에러만 다 막으면 되겠죠. 이거 선언, 이거 선언, 이거 선언, 이거 4개 선언했죠. 이거 4개 선언하는 부분 4개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하기 싫으시면 뭐 1, 2, 3으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구분자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호출하는 부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끝이죠. 그리고 UI에서는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UI랑 코드랑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UI에서는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경로랑 이 데이터만 만들어서 던지는 거죠. 이게 UI가 하는 일이긴 하네. UI가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백엔드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과값을 UI로 다시 전송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항상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약간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도움이 되실 분들은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갖다 쓰셔도 바로바로 갖다 쓰셔도 되니까. 근데 이제 코드를 막 되게 확 집어드린 게 아니라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코드를 짜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했잖아요. 이제 뭐라 그래야지? 문법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문법은 다 만들었어요. 이미. 앞쪽 강의를 다 보시면 기초는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오셨으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API 같은 경우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업체 쪽에서 다 제공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뭔가 모터를 제어해야 된다. 그럼 모터 쪽에서 API를 줘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팔아먹으려면은 간단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DLL들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안 쓰겠죠. 더러워서 안 쓰지. 딴 거 쓰지 뭐. 내 거 팔아먹으려면 내 거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임포트를 시켜요. 참조를 거는 거죠. 참조를 걸어놓고 불러다 쓰는 거죠. 그때부터는 코드의 영역이 아니고요. 코딩의 영역이 아니고 이 API에 대한 안에 있는 함수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결국에. 그 뭐 운영이나 뭐 그런 쪽이 되겠죠. 내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 장비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이 API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내용을 알고 있냐. 어떤 함수가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뭐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더 쓰기 편하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가지고 긁어오면은 보통 그런 부분만 긁어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요런 확장자 같은 거를 긁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목만 따고 나중에 확장자는 여기서 정의를 해줄 수도 있겠죠. API를 던지면서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 이 API에서 고정으로 써야 되는 이 함수에서 고정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면 이 함수 안에서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수정이 들어가려면 찾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네. 쓸데없이 서론이 길어지는데 결론이 길어지는데 쓸데없이 일단 갖다 쓰시면 됩니다.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엑셀 익스포트만 했어요. 익스포트만. 근데 다음 시간에 이거를 뭐 임포트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딱히 하진 않을 거예요.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은 그때 따로 할 거예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으로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비동기, 동기 요 부분이 조금 요즘에 많이 요즘이라기 해도 너무 오래됐죠. 많이 들어가고요. 요 부분도 하고 싶어요. 사운드죠. 요거는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것도 API 갖다 쓰는 거기는 한데 사운드 제어를 가지고 그냥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안드로이드로 하나 만들고 싶어서 뭐 간단하게 짤 수 있는 걸 보고 있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엑셀 뭐 임포트 엑셀 전체 사용하기 뭐 지금 만들고 있는 엑셀 execute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그죠? 요 클래스에 대해서 이번 강의까지 익스포트를 밀어 넣어 놓고요. 요 부분이겠죠. 나머지는 조금 딜레이를 시킬 생각이에요. 뒤로 밀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좀 바쁘기도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원래라면은 이제 다음 주쯤에 철수를 하게 되는데 할지 안 할지 정확하진 않지만 예정이긴 한데 철수를 하고 나면은 하려고 했더니 이미 저번 강의를 올린 지 이번 주까지 하면은 거의 4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예전처럼 외국에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무리를 해서 진행을 해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기는 합니다.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할 때 항상 중간에 끊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PPT 파일 있잖아요. 요거는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 1강 기준이에요. 챕터 1 기준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다 만들고
뭐 중간에 끊더라도 요거는 정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낼 생각이기 때문에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벌써 50분 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